긴장이 나고요. 지금부터 사용 설명 드릴게요. 자, 레버 세척기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식판 담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손으로 닦으실 때는 이제 지저분한 거 깨끗한 곳을 이제 눈으로 보고 포인트 설거지를 하시지만, 이 기계로 설거지를 하시게 되면 기계는 전체 면적을 다 닦아주긴 하되 집중 세척은 안 되니까 꼭 담금 분림이 처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설명서 보시면, 자, 식판 담금이 제일 위에 써 있어요. 자, 식판 담금, 자, 50도 이상의 온수에 담금 세제를 투입한 후 식판을 20분 이상 담궈서 식판에 전문 끈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세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수류 담금을 쓰시니까 아무래도 담금의 효과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잘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준비 중. 자, 급소호수와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을 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원은 그냥 220 콘센트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급수 버튼은,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카플러예요. 카플러라고 급식실에서 자주 쓰는 아이템인데, 암수 체결 타입이죠. 암컷을 당기고 수컷을 밀어 넣어주면 찰칵하고 체결이 됩니다. 빼실 때는 이 링을 잡아 당기고 쭉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체결된 상태에서 밸브를 열어놓고, 자, 이때 여기 온 오프 버튼을 켜시면은 그때부터 물탱크에 물을 받기 시작해요. 물탱크에 물 받기 시작하고 이제 만수위가 되면은 사용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자, 물탱크 용량이 크지 않아요. 받는 시간은 약 2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히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판을 물을 미리 받아놓지 마시고 식판 세척하기 직전에 물을 받으셔야 세척의 식판 세척 효과가 올라갑니다. 자, 물 잡아주면 이제 딸깍하고 단수되는 소리가 들려요. 이 찌꺼기 망이 너무 빨리 차서 중간에 자주 비워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데 이번에 개선된 겁니까? 이 저희가 거름망은 일단 전국에 있는 세척기들 중에 제일 큰 거름망 지금 사이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담금과 전처리가 중요한데, 앞에 담금에서 셔킹 작업을 잘 해주시면 그만큼 잔반에 이물질이 적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양이 식판 양이 많거나 잔반 양이 많으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비워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자가 가득 차면은 네. 뭐 경보음이나 이런 건 울립니까? 그 잔반이 가득했다고 해서 경보음이 울릴 세척기는 없죠. 전국 어디를 봐도. 그거는 이제 작업자께서 판단하시는 일이고요. 저게 가득 찼는데 모르고 작업을 하다 보면 저게 넘쳐서 안에 내부가 오염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청소하실 때 좀 힘드시겠죠. 잔반이 물탱크에 많이 차면은.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잔반을 비우시라고 이제 사용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탱크에 만수위가 된 걸 확인하시고, 자,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체크해 봅니다. 이 레일은 돌아가는지, 이 세척 노즐에서 고압 분사는 나오는지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분사 노즐에서 고압 분사가 쫙 나오면은 사용하실 준비가 완료됐다고 판단하시고 사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담금 세정대에 있던 식판을 이제 꺼내서 세척을 하신다 보고, 자, 이제 식판 세척기에 식판을 세팅을 시작하실게요. 자, 이 식판 세척기는 이 식판을 밀어 넣는 타입이 아니라 이 하나, 둘, 세 개의 날개 위에 식판을 올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앞에다가 딱 갖다 붙이세요. 방향은 여기 밥 라인, 반찬 라인을 이렇게 정해드렸어요. 꼭 이 라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사용하시는 높이, 적정 높이는 어느 정도냐? 저희가 이제 30장에서 40장 정도를 적정 높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일일이 씌워서 올리실 수는 없으니까 식판을 하단 적정 높이까지 적시해 주세요. 저희가 이 블럭패드로 적정한 높이를 책정을 해드렸어요. 식판을 추가 적시하실 때는 항상 이 녹색 날개 쪽에 무게중심을 씌워주시고 내려오시면 되겠어요. 이 앞뒤로는 무게중심이 없습니다. 고로 이렇게 식판을 올려놓으시면 식판이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작동에 불능 상태가 되겠죠. 식판을 올리실 때 항상 날개 두 쪽에 식판을 올려놓으시고 내려오시고, 항상 반찬 가운데 쪽을 잡아주시는 게 식판을 적재하시기 원활하시겠죠. 자, 저희가 샘플로 30장을 받아갔는데 30장을 올려놓으니까 이 끝선에서 약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요
끝선만 넘기지 않을 정도로만 적재하시면 적당한 사용 수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운전 누르기 전에 여기 운전 모드, 청소 모드가 있어요. 지금은 식판을 닦는 운전 모드니까 꼭 운전 모드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스타트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동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식판을 추가 적재하셔도 관계는 없고, 추가 적재, 계속해서 식판을 적재해서 놓으셔도 관계없고, 그리고 센서의 동작에 의해서 일정 수량이 되면 동작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자, 지금 동작이 자동으로 멈췄죠? 이 정도 수량이 남으면 나는 일거리가 이제 없어요 라고 판단하고 기계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무게 감지하는가 봐요. 네, 식판에 이제 있는 수량을 감지해서 일거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멈추면 다시 작업 시작해서는 식판을 추가 적재하고 시작 버튼을 명령을 주셔야지만이 다시 운전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돌아가진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센서, 이제 일거리를 감지하는 센서고요. 자, 이 센서가 현재 일거리 감지 외에 또 한 가지 센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모난 박스에서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이제 감지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 안전 센서라는 것이 발현이 되느냐. 식판이 이 기기의 원리가 하나, 둘, 세 개의 녹색 날개가 식판 한 장 두께만큼을 캐치를 해서 추락시키는 원리인데, 자, 만약에 식판이 이제 어떠한 경우로 인해서 심한 손상이 왔어요. 변형이 심하게 됐다거나 많이 찌그러졌다 그러면 자동 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많이 찌그러져서 투입이 원활하게 않게 됐어. 이런 상황에서 이 파란색 블락의 식판을 밀면은 작살이 나겠죠. 고장이 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요 안전 센서라는 게 체크를 해서 기계를 자동으로 멈춰줍니다. 그러면 식판이 구겨질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자신- 여기서 투입되면서 식판이 뭐 잘못 들어갔는데 와장창하고 밀어붙일 일은 없는 거죠. 이 센서가 차단을 해버립니다. 센스가 예민해서 고장률이 높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네. 센서는 센서 뭐 전자 제품이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수명은 있긴 하지만 그거를 그 수명이 보통 지금 예상 수명은 뭐 딱히 있진 않아요. 뭐 이거는 2년마다 갈아야 된다, 3년마다 갈아야 된다 그런 게 그 정기적인 부품이 아니고 뭐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고 뭐 고장이 일찍 날 수도 네. 있는 거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센서가 정상적으로 통하는지 보려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 버튼 눌렀을 때 한 바퀴를 돌고 멈추면 센서가 정상적으로 신호를 교신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처음 스타트 할 때처럼 똑같은. 예, 맞습니다. 신호가 정상적으로 통하지 않을 때는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방해물이 있어요. 제거 후 사용해 주세요라는 이제 표시예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조리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대처법은 요 렌즈에 이물질이 묻은 이제. 이물질이 있어서 그 레이저 신호를 방해하는 것이 없는지 예. 확인해서 한번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 눌러서 한 바퀴를 돌고 멈추면 신호가 정상적으로 통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한번 닦아주신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식판 세척을 다 하고 이제 이만큼 남은 식판은 자동으로 돌아가질 않죠. 요거를 마무리하는 방법은 더 이상 원래 식판이 없으면 강제 운전. 스타트 버튼 누르고 있으면 센서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강제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남은 식판이 이렇게 다 빠졌으면은 이제 청소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식판 세척이 끝난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전원을 끄시는 거예요. 전원을 끄시고 플러그를 제거하신 후에, 그다음 이제 수도도 제거하실게요. 제거하시고, 자, 이제 뚜껑을 열어서 청소를 시작하실게요.
자,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들어가는 세척기이기 때문에 내부 청결을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내부 청소를. 안 그러면 이제 음식물이 부패할 수 있으니까요. 요 사이사이, 레일 사이사이, 브러쉬 사이사이를 물로 싸서 음식물 찌꺼기를 뒤쪽으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앞쪽 건 뒤쪽으로 밀어버리시고. 앞쪽일 거는 음식물 다 밀어버리셨으면 뒤로 와서 뚜껑을 열어서 뒤쪽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물로 싸서 깨끗하게 물로 싸서 어디로 요 네모난 구멍으로 전부 빠뜨려 버리십니다. 자, 그 다음 잔반통 비우시고 자, 그 뒤에 보시면 배수 레버가 있어요. 자, 서 있으면 물을 받는 것, 누워 있으면 물을 버리시는 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배수를 해주신 후에 자, 물탱크 내에 남아있는 잔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면 매일매일 하시는 일반 청소고, 자, 그 주에 1회 이상 대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대청소는 어떻게 하시냐? 방금 한 일반 청소 과정을 마치시고 깨끗한 세물을 다시 받으세요. 그러니까 처음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 과정으로 돌아간 후에 자, 방금 세제를 종이컵 반컵 분량, 그러니까 사람 주물을 한 줌 정도를 기계 내부에 투여하시고 동회전을 5분에서 10분 정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바로 투입하면 예, 됩니까? 바로 투여해서 물탱크 이렇게 있거든요. 자, 투여하신 후에 동회전을 5분에서 10분 정도 시키셔야 되는데 이때 이 청소 버튼이 필요한 겁니다. 오케이. 예. 자, 지금 이 기계의 특성상 일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네. 힘밖에 오는 겁니다. 청소할 때는 돌아가겠네. 청소 돌리면. 청소 모드로 돌려놓고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계속해서 운전을 시킬 수가 원하는 시간 설정은 예. 타임 설정은 없어요. 5분에서 10분 사이를 공회전을 시키시면 돼요. 그럼 야가 5분에서 10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겠네요. 설정은 안 돼 있어요. 타임 아, 설정은 그냥 돌리다가 네, 중간에 돌리다가, 스탑을 시켜줘야 되네. 네, 돌리다가 다시 운전 모드로 돌려놓으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원상태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내부 공회전 청소를 좀 하시고 세척기도 마찬가지 타이머는 없습니다. 다 어떤 세척기든지. 세척기는 그렇게 청소 안 하는데. 아, 한다. 예, 하시죠. 스케일 예, 청소. 예, 스케일 시간. 그 다음 이제 세제 청소를 하셨으면 다시 맑은 물로 마찬가지로 다 헹굼해서 내부에 세제기를 다 헹궈내시면 대청소까지. 지금 브러쉬 가능합니다. 특성상으로 보면 브러쉬에 네. 뭐 나물이라든지 이런 게 박힐 것 같은데 안 박힙니까? 브러쉬에 이제 박히는 증상은 없어요. 이게 지금 네. 뭐 손상이 안 된 부분인데 네네. 만약에 야가 계속하면 우리가 보통 신발 신는 솔 같으면 야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여기가 조금 지금은 매끈하지만 네. 조금 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좀 극악이 되잖아요. 이렇게 안 서 있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제 오래 장기간 쓰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게 있어요. 예. 예, 이건 브러쉬는 아무래도 소모성이 존재하니까 소모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브러쉬 사이에 뭐 나물이나 이물질이 끼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 이거는 고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낄 것 같은데 안 끼네. 저희가 이제 스파이럴 방식이라고 해서 빽빽하게 나무처럼 콩나물처럼 심어놓는 게 아니라 그런 이 간격을 두고 이제 씹는 그 줄 방식이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써볼게요. 예. 그거는 이 써보면 안에서 알수 있을 음식물이 것 같고. 예, 나물이 박히거나 그런 증상은 없고 다만 이제 양념 같은 게 이제 뿌리 같은데 이제 적재될 수 있으니까 청소를 그래서 대청소를 꼭 해주시는 얘기죠. 치고 나서 네. 이거 끝이죠? 예, 이상입니다. 참 설명 잘하시네. 어떻게 하나? 스톱.